청양군 남양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병상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충남도는 병원 측과 함께 인력과 장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 사회단체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말까지 1인 시위와 차량 집회 등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사상 최악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3주년을 맞아 피해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양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비상입니다. 한 마을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주민 11명이 무더기로 감염된 건데요. 이들 확진자들은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청양군 남양면의 한 시골 마을이 코로나19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6일 이 마을에 거주하는 80대 주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다음 날 오전 11명이 추가로 무더기 감염된 겁니다. 확진자들의 연결고리는 마을 회관. 최근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을에 거주하는데 그 마을 회관을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26일 마을 회관 앞에 우리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마을 주민 35명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 마을의 집단 감염은 청양 25번과 26번, 27번 확진자 가족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일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27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했으며 마을 회관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양군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과 추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이용한 주민 35명 가운데 음성이 나온 24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마을 회관과 경로당, 휴양림 등 공공시설 운영은 오는 15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접촉자 파악을 바로 신속하게 하고 확진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24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해서 더 이상의 접촉 이 없도록 하고. 청양군은 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각종 모임이나 외출, 다른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지금 중증 환자 병상 현재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에 있는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대전 역시 충남대병원에 있는 8개 병상이 모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현재 병상을 가동하고 있는 병원 2곳과 인력과 장비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당장 위중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5일 기준 중증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55개에 불과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환자 증가 추세가 증가될 경우 일주일 정도 이후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177개 전담 치료 병상을 오는 15일까지 274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의 병상은 모두 소진이 됐고, 그렇다면 중증 미만의 상대적으로 증상이 덜한 환자들의 병상 확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중증 환자에 비해선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5일 기준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충청권은 병상 502개 중 18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증보다 증상이 심한 중등증 환자가 이용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507개 중 187개가 비어 있습니다. 모두 63%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염 확산세를 고려하면 의료체계 여력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생활치료센터인 아산경찰인재개발원을 최근 경찰 측이 비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도는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전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지역사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부지만 매입해놓고 10년 동안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주민들이 출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역 사회단체 등 40여 명은 기획재정부를 찾아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예산 삽교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는데도 내포 혁신 신도시가 지정되고 국토부에서 준고속철도로 고시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정부에 예산 국민의 의지를 전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는 삽교 역사를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하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고속열차가 삽교역에 정차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의 재검토 과정에선 일반 철도로 분류해 하루 이용객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예산을 지나 경기 화성까지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현재 공정률 7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끌어온 삽교 역사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며 집회 현장에서 삭발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삽교 역사 신설이야말로 국가 균형 발전과 충남 서부권 발전을 결정하는 하나의 큰 핵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예산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영혼입니다. 특히 서해선이 지나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군만 정거장이 없다며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의를 위해 도청과 가장 가까운 삽교역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도 빠져 있고 또 서산과 태안 우리 예산을 연결하는 내포철도가 우리 삽교역을 기점으로 해서 된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삽교 서해선 전철역을 준고속 철도로 고시된 여건 변화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충분히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삽교역 신설에 대한 적정성 결과를 이르면 2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이 건의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요 재산정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업비 분담 등 최종 신설 여부는 그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서해선 삽교 역사. 주민들은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차량 집회를 이어가는 등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 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못 도와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지만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는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에 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충남 지역의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문대에서는 지난달 재학생 7명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모임을 가진 뒤 전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여파로 관련 누적 확진자는 6일 오후 1시 기준 34명까지 늘었는데요. 신성대에서도 2일 충남 934번을 시작으로 4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대학의 2학기 기말고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방식을 놓고 대학가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대면 평가를 하자니 학생 안전이 문제고 비대면 평가를 하자니 부정행위가 걱정입니다. 실제로 1학기에도 인하대와 연세대 등이 온라인 시험을 실시했다가 집단 부정행위 적발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굿모닝 충청이 도내 10개 대학의 기말고사 평가 방식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선문대는 모든 과목 기말고사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확진 또는 자가격리 학생의 경우 과제물 제출로 대체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청운대 홍성 캠퍼스는 모든 과목의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치른다고 하는데요. 평가 방식에 대한 형평성과 온라인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건강권을 보장해달라며 비대면 시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운대 누리집 총장과의 대화 게시판에는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바꿔달라는 글이 80여 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 청운대 관계자는 기말고사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가 큰 강의실이나 체육관을 시험장으로 활용해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피해 극복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사상 최악의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3년을 맞아 7일 극복 과정 공유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유류 피해 사고 관련 전문가, 유네스코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과정 기록은 공공과 민간 기록물 20만여 건에 이르는데요.
충남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